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4장 1회차로서 민주시민교육 지도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교육 방법을 달리합니다. 콘텐츠는 1회차만 실시하고요. 3회차에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4장에는요. 민주시민교육지도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지도를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민주시민성, 글로벌 시민성, 생태 시민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주역이죠. 그래서 미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직장으로 이 시기에, 즉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의 의식은 성인기 시민성과 사회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시민성의 상황에 따라 그들이 속한 차이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성은 뭘까요? 시티즌십이죠. 그래서 시티즌, 시민이죠. 플러스 십, 자질 조건이죠. 왜 프렌담 친구인데요. 프렌드십 하면 우정 같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이 붙으면 원래 10은 배지만은 10이 전미의 부통으로 해서 많은 내용들이 바꿔지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페저십 하면요. 교수라는 뜻입니다. 교수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프로페저는 교수라는 건데 여기에 10이 붙으면 직자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버넌트십 하면은 뭐 기초 단체장인데 단체장의 직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나 우리 같은 뭐 의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장자가 붙어서 그 직책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0이 붙어서 시민의 시위 붙으니까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어떠한 요구의 자질이냐? 단순하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 또는 뭐 책임감 또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나 자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타인 혹은 인간에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를 지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요.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민성은 자, 공동체 의식, 또 참여 의식, 법치 준수, 역사 인식, 정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공동체 의식이나 참여 의식 등이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요 역량이 필요한데 이 시민 역량이 되면 시민이 될 역량인데 시민 역량은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의 적응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기에 가져야 될 시민 역량, 청소년이 가져야 될 시민성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민주 시민성, 세계 시민성,
다문화 시민성, 생태 시민성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돼서 발전돼 나가온 것입니다. 시민정당도 마찬가지죠. 특정 시대와 특정 사회에 따라 형성된 시민의 사회적 관계에 근거하는 근거성된 능력을 갖다 말하는 것으로서요. 현재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특징들을 반영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여러 가지로 분류하겠지만 대략 민주사회, 정보사회, 생태사회, 다문화사회, 글로벌 사회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민성과 시민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민주 시민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데모크라시즘인데요. 이것이 뭐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시티즌십, 시민성. 그래서 이 뜻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 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필요로 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즉 어느 한 정권이 가진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에 맞추는 행동 양식을 갖거나 생활 태도를 가진 시민의 자질로 상상시키는 거다 이런다. 이것이 민주 시민성이죠. 그래서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 시민성을 자질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민주 시민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시민이라는 것은요, 한 단어에 추가된 민주 시민성이라는 것으로 옮아간다면은 민주적인이라는 단어와 시민성이라는 것이 합쳐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건 합성어인데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필요로 한다는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춘 시민의 자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누구라고요? 민주 시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은 법적 자유와 평등권을 가진 한 개체로서 자신이 속한 민주국가의 구성원임을 깨닫고요. 정확한 정치적 태도인 민주 시민의식을 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관 중 하나가 민주 시민 의식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예면화시켜서요.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으로 갖춰야 할 자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시민정신을 갖춰야 한다. 이런 자질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그러한 시민으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그래서요, 인간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추는 그런 우리가 시민으로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요, 민주주의 시민의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의 근간은요, 인간 존중, 여기 보니까요, 공사협동, 자유와 책임, 불법 정신, 반성적인 사고력, 자치생활에 참여 능력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핵가족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있죠. 근데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이러한 데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학교 교육제도는 어떻습니까? 교육 출세를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이러한 교육 출세주의는 인성 발전이나 생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저 상급 학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전을 위한 입시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미래 생활은 좀 먼 거리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국제 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민성 지식 수준은 높은 것 같아요. 왜냐? 교육을 잘 받아 있으니까. 그러나 상호 신뢰를 나타내는 관계 지향성과 협동을 측정한 사회적 협력 영역은요, 모두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와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원화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또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그런 사회로 변화되는 데 반해서 민주 시민의식인 핵심적인 가치인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다면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개선하고요, 공동체 이익에 대한 대안이자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교육시키고 이들에게 끝없는 우리가 협동정신, 인간존중, 타인배려, 공동체의식 등을 부양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시민의 지도 방법과 실제, 즉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시민교육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또는 기타 사회 교육기관 등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민교육은 대부분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체험학습 등도 하는 교육 방법이 고려되지만은 그것은 그래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행해지는 민주 시민 교육은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서 지식이 아닌 지혜와 학습자인 청소년 중심 실전 교육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은 간접적인 방법이 있죠.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간접적인 방법에는 개인 상호 전이 그리고 일반화가 있고요. 또 연습도 있을 것이고요. 직접적인 방법에 있어서는요. 모방 그리고 예상적인 학습, 교과를 통한 학습, 다양한 활동을 통한 민주적인 경험 반복 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경험의 방법 등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민주 시민을 그러면 함양하는 영역은 도대체 무엇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 시민 함양 영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이 있습니다. 민주적 영역을 하는 것은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원리의 규범을 이해하고요, 상황 또는 사태를 파악하고 가점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민주적인 추론 능력은 민주적인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은 인식 능력과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청소년들은 민주 시민 함량에서는 이상 영역에 속한 요소와 조화가 되도록 균형 있게 초점 맞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학교 현장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인적 영역에서 치우쳐 있는 것에 대비해서 청소년 현장에서는 사고력, 태도, 공동체식 같은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민주 시민의 교육의 실제는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그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요. 각종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지지분한 시장이라고 그러죠.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정신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청소년 시절에서 직접 모의선거를 체해보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미리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에 대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예양성을 고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자로서의 경험, 또 정당 후보자로서의 경험, 투표 권리인으로서의 경험, 또 개표자로서의 경험 등 다양한 경험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직접 선거 및 투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시민의 교육 실제에 있어서 지도 방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뱅크의 문화적, 국가적, 세계적 인식 및 정책적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민성은 그 개념과 특징 중에서 벙커가 얘기한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어떻게 강조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성의 개념과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199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진전된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 국민국가의 구성으로서 시민 양성을 넘어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시민 한 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죠. 이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는 지구 생태계나 여러 가지 인권 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 입장을 초래해서 인류 전체의 구분의 가치를 주하는 시민 함량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성의 개념 특성 중에서 뱅커의 문화적, 국가적, 세계적 인식 및 정체적 범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력 있고 명확한 정체성 개발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에서 명확한 지구적 정체성을 개발하게 하고요. 또 다른 국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세계 공동체의 반등적인 정체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요, 그는 문화적, 국가적, 그 다음에 지구적인 정체성의 섬세한 균형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럼 이들의 관계력 구조화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글로벌 시민의 개발은 청소년의 행동 변화나 내적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특히 타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2000년 글로벌 시민성의 제재 영역 속에 대한 시민적인 영역을 넘어서 국제사회 또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민성은 사람들이 지구촌 사회 운전성이나 인전성에 대한 인정하에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이 가는 태도의 일종으로서요,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 체제를 이해하고요, 지구촌 사회에 요구되는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구촌 공동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글로벌 시민성은 지구 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며, 이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한 글로벌 시민주의는 평가, 권리, 인간성, 환경,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지도의 근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글로벌 시민성의 개념과 특성 중에서 글로벌 시민성이 도대체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가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글로벌 시민성의 지도와 실제에 있어서 글로벌 시민성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사회 참여나 체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민 함양을 위해서는요, 우선 타인과 자기 인식이 잘 발달돼야 하겠죠. 그리고 원칙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삶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선거, 자원봉사, 그리고 후원지지, 정치적 행동 등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빈곤, 무역, 그리고 건강, 인권 같은 이슈가 다뤄지고요. 글로벌 시민성을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학습을 통해서요. 봉사학습은 중요하죠. 적절한 글로벌 시민성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한 시대는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도 방법에는 다음 네 가지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 과정의 접근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보는데요. 더 나아가 비판적인 사고력과 협동력을 고려한 신문제 해결 학습을 통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자, 둘째로는요. 지구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나 토론입니다. 사회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민주주의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대화적 접근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글로벌 현상에 대한 탐구해 나가며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해내는 구성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셋째로서요. 시민성 교육을 위한 협동이나 또는 공동체 운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문화운동이나 환경운동, 또 복지운동, 경제운동, 그리고 미래 공동체 운동 등이 공동체 운동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 운동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자, 넷째로는 외 기반 ICT 활용 방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킹스턴 대학의 각종 이슈들에 대해 젊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글로벌 정보 기술에서 새로운 모듈을 제공해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해서 사회 참여, 봉사 학습, 그리고 지역 연계 평생 학습, 또 문제 해결 학습, 또 협동 학습, 토론, 웹 기반 ICT 활용 등의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그 나라와 사회 상황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접목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하고 주의 깊은 설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학습이나 평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수련시설,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연계 조직이 필요하죠. 연계 조직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봉사활동 때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지도자가 실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구성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접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글로벌 시민 정신은 또 글로벌 시민성은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학교가 교육을 통해서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외 전문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이요. 현재 우리가 하나센터, 하나센터를 통해서요. 어, 지금 제가 우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세터민 학생들에게 1, 2, 3, 4학년 우리가 전체가 한 74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 또는 사후 교육 관리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돼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뭐냐면은 4월 달부터 물론 우리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컴퓨터 교육하고 문화 복제에 관한 즉 우리 문화복지 융합학과 가면서 우리 모든 세터민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공간을 별도로 활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학기에 이제 사이버라고 했지만 사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이 교육과 병행해서 컴퓨터는 30시간 또 문화복지 30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뭐 교육 1급 문화복지 1급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주도록 하고 우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부 다 또 들어와서 해서 1, 2, 3, 4학년 세터민들이 들어와서 우선 들어온다. 그 기타는 원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 올려놓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여기 ICT 기반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교육을 갖다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여러분들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자, 다음 문제 글로벌 시민성의 지도의 실제 방법입니다. 자, 국제사회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글로벌 시민성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으로 문제 해결 학습을 적용할 경우에 일방적으로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에 집중해서요.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문제일 경우는요. 더욱 문제 해결 학습 적용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청소년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글로벌 관점을 내면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회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창의적 발상 기법으로 집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된 아이디어를 공동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서요. 민주시민의 지도 방법과 실제까지 해서 제4장 이제 1회차 교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회차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회차까지 교육을 콘텐츠로 했지만은 이제는 2회차까지만을 콘텐츠로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